안녕하세요. 토가연 랜덤입니다. 제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하셨네요. 땅 투자는 세금으로 다 떼인다는데 사실인가요?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도 제가 일전에 한번 동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아파트 투자에 있어서 상당한 전문가이시고 구독자가 10만이 훌쩍 넘는 그분이 토지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셨었죠. 예,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땅 투자는 세금으로 다 떼인다. 그러니까 땅 투자하지 말고 아파트 투자해야 된다. 아파트 투자도 결국에는 대지 지분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진정한 땅 투자다. 예, 그걸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2019년도 양도세 한번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택으로 갈지, 토지로 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분이 블로그에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토지라 그래가지고요. 전부 다 무조건 다 수익에서 엄청나게 세금으로 떼가는 거 아닙니다. 주택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율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과세 표준에 따라서 이렇게 화면에 보이듯이 과세 표준 그리고 세율에 따라서 그 떼어가는 양도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건 이제 토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도 보면은요, 무조건적인 게 아니고 1년 미만, 뭐 2년 미만,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 차익이 1200만 원부터 그리고 뭐 5억 초과될 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정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크게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10%가 6에서 16%로 더 붙고 15에서 25%로 붙고 40%에서 뭐 50%로 붙고 이런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보유 기간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세금 혜택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되는데 이제 올해 2019년도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하면은 뭐 6%, 4년 이상 5년 미만 뭐 8% 이렇게 주택처럼 적용되는 비율들이 서로 상이하지만 적용이 되는 게 토지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토지에 있어서는 크게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 사업용 토지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양도세 절감이 되는 게 있고요. 어떤 것들은 또 양도세가 비과세가 전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사업용 토지는 무엇을 말하는 거고, 네. 그리고 보유 기간은 어떻게 충족을 해야지만 그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지 안 갖추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즉 정리를 하자면요. 토지라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세금으로 다 떼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양도 차익에 따른 과세 표준과 세율, 그리고 사업용 토지냐 비사업용 토지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 주택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토지도 알아봤더니 토지 역시도 주택처럼 과세 표준이 있고 세율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달라지는구나. 무조건적으로 많이 떼가는 게 아니구나. 자, 그러면은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택 투자에 올인할 것이냐 아니면 땅으로 갈 것이냐. 자, 그러면은 단순히 세금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주택, 즉 아파트 투자가 대표적일 텐데 이쪽에서 수익을 크게 내고 잘 내고 쉽게 내고 안전하게 낼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와 인맥과 어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주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토지로 가는 거예요. 저 랜드홍은 처음부터 토지로서 부동산에 입문을 했죠. 네, 사실 처음은 아니죠. 네, 처음에는 저 역시도 부동산, 아파트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죠. 더 어렸을 때, 10년 전도 더 된 이야기죠. 왜냐, 주택은, 토지부터 말하면, 토지는 흔히들 큰 목돈이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택은 토지보다는 작은 목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갑니다. 처음에 재테크에 관심 있네. 그래서 은행에 적금부터 시작하죠. 적금 깹니다. 목돈이 좀 모아지면 500만 원, 1000만 원이 모아지면 그거 가지고 주식을 들어갑니다. 왜냐? 너무나 쉬우니까. 주식은 HTS 홈트레이딩 시스템만 깔면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주식에서 예를 들어서 운 좋아서 정말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투자해야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그럼 어떤 거 투자해야지? 내가 아직 5천만 원밖에 없어. 아파트도 힘들겠네. 갭투자하기도 어렵겠네. 그러면 경매 시장 뭐 빌라나 이런 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경매 요즘 많이 뜨고 있던데 그렇게 해서 운 좋게 또 이런 경매 시장에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시장 쪽으로 그 다음 접근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트로 주택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이제 땅도 한번 해봐야지. 이게 아주 일반론적인 사이클이에요. 근데 사실 이 일반론적이고 아주 노멀하고 아주 평탄한 이 사이클에는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바글바글 됩니다. 즉, 이 말은 우는 사람, 웃는 사람이 다 공존을 하는 시장이에요. 즉, 나 이외에도 나보다 뛰어난 경쟁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레드오션과 같은 경쟁 시장보다는요, 네, 토지 시장 훨씬 더 경쟁자가 적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훨씬 더 많은 인맥을 쌓아야 되고, 훨씬 더 많은 실패와 성공 경험을 해야 되는, 즉, 잃어버린 시간과 잃어버린 자금과 잃어버린 어떤 이런 투자, 이런 숙제, 네, 이런 공부가 사전에 돼야 돼요. 네. 그래서 토지 시장에 접근하기가 어렵지만 여기서 한 번만 눈을 뜨고 경험을 한다면 훨씬 더 돈을 벌기가 쉬워도 너무나 쉽습니다. 토지 투자 시장은요, 여러분들 돈 벌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면 그걸 세금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제가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어요. 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택과 토지 시장을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과세가 있는가? 주택은 비과세 전략이라는 게 있죠? 네,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 토지 시장에는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9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이 조건을 만족만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그런 주택 시장에 투자하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주택에 사람들이 투자를 세금만 고려를 해봤다면, 네, 이 장점으로 인해서 주택이 좀 더 우위를 범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토지는 없어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용 토지로서 8년 이상 재총 작용을 했을 경우에, 그럼 제가 두 번째 볼게요. 현실적으로 이러한 비과세 전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고 얼마나 가능한가. 자, 주택 많이 활용은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사 다니면 가능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을 쓰면서 계속해서 주택을 갈아타면 돼요. 예, 근데 이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녀를 두고 있거나 그렇다 그러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만한 그 타이밍을 맞추고 입지, 지역을 찾아내고 이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전략이 있지만 주택에서 이 전략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몇 년 단위로 사용을 한다? 네,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토지에서 볼게요. 토지에서 사업용 토지로서 8년간 재촌작용, 8년 이상 보유하는 건요, 토지 투자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현실적으로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제 고객분들도 안 계시고 제 주변에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계세요. 자금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10년 이상 자녀 명의로 그냥 던져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 뭐 이충동이라든지 장안동 이런 쪽에 보면은요, 자연 녹지 맹지들이 있어요. 앞에 큰 4차선, 6차선 대로변 쪽은 뭐 평당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하지만 맹지는 한 150만 원, 120만 원이면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맹지를 사 모으는 분들도 있어요. 네, 투자 기간은 무조건 10년 이상이고 자녀 앞으로 해놨기 때문에 되면 좋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우리 기껏해야 2억, 3억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8년 이상 보유한다? 이거 정말 쉬운 얘기 아닙니다. 8년 이상 보유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토지들은요, 여러분들 자금으로 살 수는 있을지언정 그 구성 요소 자체가 거의 학급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길도 건축행위에 해당되는 4m, 6m 폭, 즉 관습도로로서 인정되기도 어려운 도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배수로가 없을 수도 있고 개발행위가 안 될 수도 있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토지에도 비과세 전략이 있지만 그 전략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네, 주택이 어떤 세금적인 부분에서 훨씬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갭 투자를 활용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면 세금을 내더라도 좋을 텐데. 네, 맞아요. 주택의 장점이 바로 이 갭 투자죠. 소액으로 전세 끼고 사면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지속적인 전세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 시에만 이 전략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훌륭한 전략입니다. 이 비과세 전략과 그리고 갭 투자 전략 때문에 작년도 그렇고, 네, 사람들이 주택 시장에 투자가 부동산 투자면 아파트 투자로 대명사가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이 갭 투자는 국지적 아주 특수한 입지, 뭐 강남, 마포, 용산, 뭐 위례 아주 특별한 입지에 해당되는 곳 있잖아요. 성수동. 네. 이런 쪽은 얼마든지 저도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즉 아파트는 비싼 아파트 사셔야 돼요. 네, 비싼 아파트. 비싼 아파트는 이유가 있죠? 그런 아파트들은 네, 하락하는 폭도 적을 뿐더러 올라가는 폭도 더 클 겁니다. 네, 어디 허접한 데 사지 마시고요. 이왕 사시려면 강남, 마포, 뭐 용산, 성수, 네, 광교에서도 호수 그 공원 끼고 있는 뭐 중흥 클래스라든가 뭐 힐스테이트 뭐 106동 106라인이라든가 참누리라든가 이런 아파트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토지에서 갭 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는 목돈이 필요한 상품이죠. 기본적으로. 물론 약간 갭 투자에 해당되는 대출 전략을 스마트하게 씁니다. 이 대출 전략도 역시요. 아는 사람이 쓰는 방법과 모르는 사람이 쓰는 방법이 달라요. 아는 사람들은요. 토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개발 행위를 득해 가지고 대출을 받고 잔금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 거의 계약금만 필요하고 내 돈 하나 들어가는 거 없이 잔금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택과 지금 토지를 한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가격 상승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상승폭을 봤을 때 주택에서는 특정 지역의 핵심 입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그 상승폭이 미미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뭐 강남이나 이런 핵심 입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그 상승폭이 미미해요. 아주 특별한 특정 시점이 와야 큰 폭의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작년 네, 하반기, 후반기 그런 시장이 와야지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토지는요, 아파트의 이 특정한 시점, 아파트가 작년 2018년이었잖아요. 토지는 아파트의 특정 시점에 해당되는 폭등된 가격이 아파트처럼 아파트의 그런 작년 하반기 그렇게 올랐던 가격 폭 정도가 개발지 토지에서는 아주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서 한번 재미를 보신 분들은요, 다시 주택시장으로 돌아가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토지에서는 아시거든요. 토지에서는 너무나 쉽게 돈 벌 수 있고, 너무나 쉽게 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네, 이걸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체는 어렵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그 토지를 수급할 수 있는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어떤 멘토가 조언을 받고 옆에서 같이 움직일 경우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지 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개발지가 용인 원산면이죠. 여러분들 그 시장을 땅을 투자 안 하더라도 그 시장을 여러분들이 한 2주, 3주만 돌아보셨더라도 이 토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땅 가격 폭이 어떻게 뛰고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여러분들은 실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발지의 토지에서는 아파트가 작년 하반기에 올랐던 그 폭이 아주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토지 투자 시장에서 특별한 시점, 아파트 작년 하반기와 같은 그렇게 갑자기 폭등하는 시점이 토지에서도 있습니다. 이런 토지 투자 시장에서 특정 시점이 오면 아파트의 가격 상승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격은 확확 뜁니다. 어마어마하게 뛰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 굉장히 매력 있는 상품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주택도 과세 표준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토지도 세금을 낸다.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비과세와 갭투자 전략이 있다. 토지도 물론 비과세가 있고 갭투자에 해당되는 이런 개발행위를 득한 잔금
할 수 있는 이런 행위들이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비슷한 상황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면, 자, 저는 이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서 저는 토지 시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냐면 대내외 변수의 영향을 봐야 되겠죠. 정부 정책, 금리, 아파트 공급량, 인구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주택 시장 영향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자, 주식은 아주 실시간적이죠. 1분 1초가 반응을 합니다.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겠죠. 정부에서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간 반응을 미칩니다. 토지, 정확하게 말하면 토지는요, 정부가 토지 시장의 규제를 이렇게 만들고 뭔가 영향을 끼치고 하는 경우는 극히 미비합니다. 그쵸? 별로 여러분들 많이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네, 어떤 금리에 따라서도 토지 시장에 토지는 영향을 그렇게 많이 크게 받지 않아요. 즉 변수는 변수이고 토지는 토지예요.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특징이에요. 토지는 주택에 비해서 흔들림이 없어요. 대신 어렵겠죠. 여러 가지 부동산 공법적인 것도 많고, 그리고 토지 시장은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뭔가 어둡잖아요. 침침하고 사기꾼들 천지일 것 같고, 잘못 사면 망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착하고 똑똑한 전문가를 여러분들 인맥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만 해놨다. 그럼 블루오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 드릴게요. 뭐냐면, 자, 세금을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양도차익이 1억이 나왔어요. 1억이 생겼습니다. 양도차익이 1억인데, 세금으로 인해서 2년 안에 팔아서 그냥 50% 나갔다고 칠게요. 어떤 분은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 네, 물의 컵이 반밖에 안 남았어. 어떤 분은, 와, 그래도 2년 만에 5천만 원 벌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2년 만에 5천만 원이든 뭐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으면요, 굉장한 기회인 거예요. 물론 수익률로 따져봐야 되겠죠. 그 수익률이 여러분들 2년, 3년으로 굴릴 때요, 그 수익률이 순수익 기준으로 세금 낼 거 다 내고 복비 낼 거 다 내고 다 제외하고 2년, 3년 안에 한 15%에서 뭐 많게는 50%까지 순수익이 그렇게 나왔다.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수익률로 따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세금이 그렇게 나갔다 그래서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 저도 참 속상해요. 이런 분들 보면은. 겉으로는 그 얼마 남은 거에 막 좋아는 하는데, 네,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 세금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주택에도 세금 있고요. 토지에도 세금이 있습니다. 근데 토지는 경쟁자와 그리고 대내외 변수의 흔들림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지에서는요, 돈을 벌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애초에 이 말 되게 중요한데요. 애초에 좋은 구성요소, 상급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땅을 좋은 가격을 가지고 내가 매입을 한다면요, 여러분들 이러한 세금을 내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 전혀 흔들림 없이요. 아파트 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애초에 좋은 가격에 좋은 물건을 여러분들이 잡기에는 그 좋은 가격이라는 것이 쉽게 오질 않습니다. 아파트 3천 가구 아파트 단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가 평균 매매가가 5억이면은 갑자기 어떤 것만 3억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 아파트는 그 3천 가구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다.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A타입, B타입만 있을 뿐이고 호수가 조망되냐, 조망되지 않느냐, 로얄층이냐, 로얄층이지 않느냐에 따른 거지 아파트 자체는 다 동일해요. 근데 땅은 전혀 천차만별이에요. 4차선 도로에 접한 땅, 2차선 도로에 접한 땅, 6차선 도로에 접한 땅, 배수로가 있는 땅,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전부 다 뭐 모양새부터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을 반영을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 같은 세금을 다 낸다고 한다면 토지에서 수익을 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토지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면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모르면 세금에 대해서 모르면 세무사 찾아가는 거고요. 건축에 대해서 모르면 건축사 찾아가는 거고요. 토목에 대해서 모르면 토목사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모르겠다. 공인중개사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토지 이렇게 저처럼 좋은 땅을 찾아내고 가치 분석하고 투자 행위에 대해서 모르겠다. 저도 공인중개사지만 저 같은 사람, 컨설팅하는 사람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 한 말씀 드릴게요. 저랑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제 개인적으로 제 자금을 가지고 제가 땅 투자를 할 때 전문가들은 수익은 작게 그리고 회전은 빨리빨리입니다. 대신 굉장히 안전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땅으로 이런 식으로 굴립니다. 기본적으로 한 2, 3년마다 수익은 적당하게 회전은 빨리빨리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큰 수익을 내는 길이에요. 그래서 실전에 들어가면 5만원 뛰기 평당, 5만원 뛰기, 10만원 뛰기 순수익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1000평을 땅을 갖고 있으면 1000평의 땅을 갖고 있으면요 2, 3년 만에 순수익으로 10만원 뛰기만 하더라도 1억입니다. 순수익으로요. 토지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 땅은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입을 하시는 땅은 그 땅 이외에 똑같은 땅이라는 것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반밖에 남았네가 아니고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